네,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국회에서 표결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간호법마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오늘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 상임 고문 해촉까지 다양한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색다르냐고 했냐면 이 자리에 원래는 이상민 의원이 앉으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본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우리 대변인님께서 대신 뉴스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두 분과의 또 새로운 시각의 전국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지금 표결에 붙여져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먼저 한번 여쭤보면 지금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지난 8개월 동안 여야 간에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환부되어 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결 요건은 출석 가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반대의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원 찬성하고 당론대로 그대로 표결한다라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 투표가 아니라 국회법 112조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기명 투표죠.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 의원들이 지금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의회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희망인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지금 통과에 필요한 인원이 200명 정도, 200명 의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속보가 들려면 여러분께 그 표결 결과는 알려드리겠고 중간에 고모님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가요. 앞으로 또 간호법 몇 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이결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결될 때 여야가 서로 조금 양보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지 이걸 어느 한 당은 반대하고 어느 한 당은 일방적으로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이 반대했는데 그걸 또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없고 또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또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오늘 양곡관리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통과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여당에 아무리 농촌 출신 의원이라도 그걸 어기고 그게 찬성표 던질 수는 없고 이게 이제 통과는 안 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법안은 좀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양보해서 합의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방금 고모님 지적하신 부분은 입법을 강행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를테면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그 과정에 대해 짚으셨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YTN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국회와 여론을 주시하면서 숙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리 중인 양곡 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 제정안 같은 경우는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2요구권을 또 행사하지 않을까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2년 동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1월 달에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간호사 그 단체하고 그 간담회 때도 그 공약으로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한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좀 여당인 국민의힘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8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안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반대만 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 안보다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라면 그거 갖고 논의하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지난 4월 6일 날 후속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입법부의 그 상권분리 국가에서 입법부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이거를 부정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상권분리 정신이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 간호법도 같은 차원에서 이미 그동안에 2년 동안 논의된 과정도 있고 여야 간 합의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좀 이렇게 독선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좀 의료업계, 의사협회 그쪽에 좀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한 당 차원의 고민은 어떤 건가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직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간호사 단체는 찬성을 하고 그 이제 의사분들은 반대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직역 간의 그 균형이라든지 이해관계를 갖다 조정해 주는 것은 국회 역할인 것이지 특정 직역을 위해서 이 법안은 안 된다라고 한쪽 직역을 편드는 그런 태도는 저는 국회 올바른 그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들어오면 두 분께 좀 의견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잠깐만 정리하면 오늘 본회의가 3시 반에 열렸고 진행 중이고요. 지금 무기명 투표 중입니다.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해서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야 각 정당 내부 분위기도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전하면 돈당대회다, 쩐당대회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정당의 그런 소문들은 뭐 여나 전당대회만 하면 뭐 그 돈 뿌린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건데 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그 증거를 갖고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 시작해 버리니까 이게 표면화된 건데 네. 제 정당에는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제가 언제나 한 번은 터져야 될 겁니다. 여든 야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 돈 이거 아무리 뭐 지금까지 그 정당에서 관례라든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뭐 물타기다 무슨 미시아의 도청 물타기 하는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공세하지 말고 사실대로 네. 내부 제가 민주당 대표라면요. 네. 저는 내부의 진상조사를 먼저 합니다. 내부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자체조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네. 사람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주당 내부에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이라고 생각되면 대국민 사과도 하고 네. 이렇게 뭐가 좀 전향적으로 해야지 맨날 검찰이 뭐 압수수색하고 뭐 하기만 하면 이게 정치공세로 몰고 나가면 네.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 거고. 내부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당이 특별위원회 만들어 갖고 네. 진상조사 해봐라. 검찰을 못 믿겠다. 그래 진상조사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건 몰라도 뭐 덮어놓고 부인하고 이러는 건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설득력이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또 대변인님 목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미 도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급하게 꺼내든 것 같은데요. 이 정권이 불리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뭐 사건을 터뜨리던데 예. 그런 소위 국면 전환용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벌써 2년 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와서 터뜨립니까?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그럼. 철저하게 지지를 밝혀야 되겠지만 이게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네,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하면서 꽃감 빼먹듯 수사한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정근 게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사실은 이제 두 건이 있는 거예요. 뇌물수수건으로 어제 이제 선고받아서 징역형 선고받은 그 뇌물수수건 사업가로부터 뇌물수수 받은 이정근 씨가 받은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정근 씨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다 보니까 그 포렌식에서 그 통화된 녹음 파일들이 나와서 이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상만 의원의 내용들이 나와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인데, 이제 이 실체적인 사실, 실체적인 규명을 진실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뭐 그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우상호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1년 전의 얘기거든요.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좀 국정 지지도도 떨어지고 각종 이제 뭐 설화라든지 또는 도청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하필 압수수색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기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통상은 소환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전혀 그 두 의원한테 통제도 없고 그냥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그런 검찰권의 일종의 그 남용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339회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한 그 우리 그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국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근데 교묘하게도 그때마다 압수수색 할 때마다 항상 정치적인 무슨 쟁점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의 그 이제 그 연장선상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지적인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고 수사를 통해서 저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검찰의 또 고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2021년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2년 전 사건으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곶감 대목에서 웃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님? 아니 검찰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검찰이 뭐 곶감 빼먹듯이.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뭐 정치 분위기하고 좀 맞물린 점도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당은 뭐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야당도 사건 생길 때마다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별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검찰이 압수수색 했으니까 사전에 뭐 예단해서 이걸 그랬다 안 그랬다 이렇게 하기보다 뭐 검찰이 곧 진상조사가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소 9천만 원 규모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번 의혹 관련해서 80여 명 정도 연루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검찰 속보로 확인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향후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벌써 이제 그 언론에 벌써 다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큰 파장이 지금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두 의원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이제 규명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이정근 씨 핸드폰에 있는 그 녹취 파일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범죄가 되려면 그 통화의 내용이 실제로 사실에 부합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 받은 돈을 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게 전달한 것들까지 확인이 돼야지 그게 이제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밝히는 과정들이 이제 이어져야 될 것인데 오늘 언론사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좀 물어봤더라고요. 그 프랑스에 있는데 그랬더니 뭐 개인적인 일탈 같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연관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진다 이런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실규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뭐 피의 사실을 막 공포한다든지 또는 그냥 그 수사 기밀 같은 거를 이제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또 우리 민주당을 또 악마화 시키려는 그런 식의 검찰권 남용의 그런 방식의 수사 태도는 이번에는 좀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아까 내부 조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대한 상임 고문님의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
저 당 지도부에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지금 내용을 좀 확인하고 있는 과정 같고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 의혹들이 계속 밀법으로 퍼진다라고 하면 당에서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좀 시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 이게요. 민주당으로서는요. 이재명 리스크가 없다면 이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서 네. 방어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미 민주당이 당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선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예. 지금 아주 시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걸 갖고 네. 뭐 정치 공세로 전환하지 말고 사실 입각해서 냉정하게 칠컷 치고 끊고 네. 또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이 분명하게 해줘야 국민들이 아 그 민주당 여당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다수의 힘만 믿고 너무 또 오만하지 않았는가? 네. 그 작은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넘어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반성도 좀 하고 네. 야당이 좀 야당답게 뭐 화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 야당이라 그래서 뭐 무조건 정치 단합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이 별로 설득이 없지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아마 국회 상황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 변동 상황이 확인되면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음 주제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 고문, 우리 이재호 고문님도 상임 고문이신데 아마 이 부분은 이 고문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불안했었거든요. 예. 네, 바로 여쭤볼게요. 아니 나는 저도 뭐 상임 고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상임 고문을 뭐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나는 당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최고위 알기로는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위 의결 사항은 아니고 당 대표가 직권으로. 그러니까 그게 해촉하는 당 대표 직권으로 상임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뭐 있나요?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김 대표가 뭐 시장하고 상임 고문하고 두 개를 겸직하는 거는 현역이니까 그건 안 맞다. 그건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러면 왜 임명을 했어요? 네. 임명할 때 대구시장인 줄 알고 임명했잖아요. 그럼 임명할 때는 대구시장인 줄 알고 상임고문을 위촉을 했는데 해촉할 때는 상임고문하고 시장하고 겸직하면 그런 예가 없다 해서 해촉하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이요. 좀 쓴소리를 하고 좀 반대 소리 하고 불편한 소리 한다고 해서 네. 무조건 천내기식으로 하면 이 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해촉할 정도로 심각하다 생각하면 네.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나야죠. 홍 시장 뭐 서울 자주 올라오니까 네. 만나서 차를 한잔 하면서 시장님 이건 있고 저건 저렇습니다. 지금 당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네.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김기현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당연히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당 대표자니까요. 대표니까 제안을 해갖고 문제를 네.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해야지. 지난번에 왜 대통령이 무슨 선거 때그 김영우 의원인가 뭐 국민통합위원 그 안철수 캠프에 갔다고 그 다음 날 바로 해촉한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대통령실이고 당이고 무조건 뭐 그냥 칼자루 쥐있다고 그냥 사람 잘라내는데 그렇게 가면 당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자막처럼 해촉에 반발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전광훈 목사를 위촉해라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예, 이제 오늘 보니까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석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위촉할 때는 이제 최고에서 협의해서 당 대표가 이제 이촉을 하는데 예. 해촉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이제 대표 직권이든 뭐든 없는 걸로. 예, 그냥 그 당 대표가 그냥 해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해촉했다 이렇게 지금 저 문자를 보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예. 이게 지금 그 문제의 본질은 지금 그 뭐 실언이나 막말을 했던 네, 김재원 죄송합니다, 대변인님. 국회에서 바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김진표 의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 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금 들으신 대로 부결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상한 결과긴 합니다.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일단 찬성이 177표였고 부가 112표.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밖에서 해주시고요. 177표로 부결됐다. 아까 200표 정도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부결표가 반대표가 112표. 국민의힘이 115석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네.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참석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결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당론대로 그냥 따른 것이죠. 뭐 따른 것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농민에 대한 생존권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추진된 이 법이 네. 사실은 그 쌀 시장이 강제 개방됐잖아요. 그때 농민들이 수십 년 동안 네. 거기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식량 안보를 좀 지켜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는 쌀 방지법에 대한 취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사실은 정부에서 제시한 그 네. 대안들도 이 양곡관리법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거를 좀 임하지 않고 네.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해득실로 이걸 판단한 측면이 좀 있어 보여서 좀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77표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다 참석했다고 하면 다 참석해서 다 찬성을 했다고 해도 11표는 국민의힘 표로 예상이 되는데 빼기를 해보면 민주당이 기대했던 그 표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69석이니까 네. 8표 더 나온 거잖아요. 8표 더 나온 거기 때문에 무소속 제가 빼기 잘못했네요. 네. 무소속 의원들하고 8석입니다. 예, 예. 기본소득당이나 뭐 이렇게 정의당하고 정의당이 있으니까 예, 그냥 여야대로 다 이렇게 딱 갈린 것 같습니다. 네, 무기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결과는 177표, 반대 112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혹시 고문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실도 그러고 여당 지도부도 그러고 기본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네. 협치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협치를 안 하니까 그냥 야당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수로 밀어붙이고 여당 또 뭐 밀어붙이면 야당 단독으로 했다고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국회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법안이라도 좀 여권 수뇌부들이 당정 협의를 해서 네. 좀 이게 야당하고 좀 협치를 하고 또 야당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야당 지부도 만나서 여당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당이 양보할 건도 과감하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여야가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지 이렇게 전쟁하듯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부권 하고 나서 나흘 만에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부결됐다는 속보를 두 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까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해촉 얘기를 하다가 멈췄는데 자 마침 어제 국민의힘에서 4선 의상 중진 의원들과 대표 등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와 명확하게 좀 선긋기를 하자 이런 뼈 있는 조언들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이런 조언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대화로 풀어야죠. 이게 전에는 저 있을 때는 최고 중진회의를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해갖고 이제 네. 거기서 논란되는 것을 의견들 듣고 그러는데 김 대표도 그런 사람을 쳐내기 시작하면 이게 당의 끝이 없습니다. 지금 당이 벌써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뭐 이런 당에 좀 소신 발언하고 좀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링 밖으로 밀어내놨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당이 되겠습니까? 당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서 하나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지도력이지. 네.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파들을 수용하는 게 대표의 리더십이지 반대파를 쳐내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이 사정이 뭐 어떤지는 뭐 안 들어봐도 뻔하지만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홍준표 시장 얘기 나오면 고모님께서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은 홍준표 시장에게 주문할 내용은 없으세요? 뭐 성격대로 한 거죠. 성질대로 한 건데 말도 홍 대표란 사람이 네. 말하는 게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말을 꼭 이게 직설적으로 쏴붙이니까 듣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쁘죠, 듣기에. 네. 그건 이제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거는 홍 대표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형계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큰 틀을 울타리를 쳐놓고 네. 안고 갈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실도 그러고 당시도 그러고 자기네들에게 불편하면 다 쳐내려고 그러면 그 당 누가 살아남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천군만 살아남지. 두 분이 투샷으로 잡히는데 네. 상임 고문에 해촉된 홍준표 시장을 향한 이재호 상임 고문의 말씀 들어봤고 도감청 의혹도 시간이 되면 좀 짚어보죠. 자, 김태효 1차장 출국 전과 미국 도착 후의 발언이 좀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또 여야 정치권 간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도감청 의혹 지금 시점까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부의 태도가 네. 정말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조차도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네. 도청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잖아요. 시인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그게 문서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변조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왜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에서 먼저 상당수가 위조됐다라는 식으로 위조의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신 보도에 보면 위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변조라고 하지. 네.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김태호 1차장 있잖아요. 저분이 저는 정부에서 어떤 위치에서 저렇게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상당한 이조에 공감했다. 이 얘기를 출국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는 다시 도감청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악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국민이 도청 자체가 불법인데 악이면은 나쁜 거고 선이면 괜찮다는 논리도 서로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국익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잘못한 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사과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이렇게 네. 가는 것이 오히려 2주 뒤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얻어낼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협상을 네.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오히려 야당의 지적이나 비판, 국민들의 지적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한미 간의 그 협상할 때 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지혜롭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 그 외교 전문가께서는 그 지렛대로 삼더라도 그 이전의 사실관계, 미국에서 내놓는 사실관계 파악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만큼 이번 도감청 의원은 외교 문제로서 되게 민감한 문제, 이슈 아니겠습니까? 고모님께 여쭤보면 고모님께서는 이따금 외교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자존감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이번 건 어떻게 지난번에 보십니까? 한일회담도 그렇고 네. 이번에 이 미국 CIA 도청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주권 국가잖아요. 지금 뭐 그 김태효 씨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데 이번에 말하는 거 보면 뭐 상당수 위조했다, 뭐 악의적인 뭐 도청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도청 자체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그럼 미국 백악관에서도 변명 여지 없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니 미국 도청한 당사자들도 심각하다, 변명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청당한 우리 정부의 관리가 도청은 없다, 근거 없다, 뭐 악의적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변명하면 이건 국가의 자존감이 문제잖아요. 적어도 말하려면 김태효 씨 정도 돼서 말하려면 현재까지는 사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엄중 조치하겠다. 뭐 이 정도로 나가줘야지. 이걸 자꾸 도청한 미국은 도청했다는데 도청당한 우리는 안 했다 하면 이게 말이 되나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양국관리법 개정안 속보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국회 본회의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 아흘에 만에 제의한 부분이 부결되는 속보를 확인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상임 고문 또 김현정 전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